언제 문제가 벌어지냐면 40 대가 넘으면 나와요 무조건. 예. 인생에서는 40 대가 넘으면 나와요 이게. 20-30 대까지는 생각보다 그렇게 10 대까지도 단타로 그냥 그것만 해서 하는 걸로 하잖아요. 그러면 잘 나와요. 예. 신기해. 10 대, 20 대, 30 대까진 돼. 근데 40 대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40 대가 넘어가면 진짜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네. 어떤 분야든. 가짜 실력으로는 안 돼. 근데 이게 신기하게 30 대까지는 먹히는 느낌이 사실 좀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40 대가 되면은 걸러져요 대부분. 물갈이가 되는 느낌과 진짜 실력이 드러나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실제 살면서 재물이 돈을 제대로 버는 거는 40 대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라고요. 진짜로 돈을 쌓이고 많이 벌어지는 거는 40 대예요. 그 20-30 대가 아니라고. 왜 그러겠어요 결국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는 젊은 분들 중에 이제 뭔가 되게 열심히 사는 분들이 막 이제 차쌤 성과가 안 나와요." 막 했는데 안 나오는 게 더 좋고 당연한 건데 열심히 본인이 노력만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아까 주스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주스님 같은 경우도 아마 "주스님은 잘하고 계신다." 이 얘기가 지금 얘기입니다. 예. 나는 지금 뭔가 열심히 살고 뭐 하고 있는데 왜 바로바로 게임을 이기거나 성과가 안 나오지?" 이런 거를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 무조건 인생에서. 예. 아직 무조건 나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저도 맨날 졌다니까요. 오히려 나는 공을 깨끗하게 정말 잘 치는데 '왜 지지?' 아니에요. 근데 결국 제가 일단 구력이 낮은 사람이랑 치면요 그냥 퍼펙트 게임을 이겨요. 예. 이게. 그러니까 제가 결국은 실력이 늘고 있었다는 거죠. 아예 받지를 못해요 제 공을. 그렇기도 하고 근데 더 아이러니하게 저랑 구력이 비슷한 사람이랑 하면 지는데 저랑 구력이 월등히 높으신 분 제가 4-5 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한 10년 넘으신 분이랑 하면요 오히려 게임이 안 어려워요 제가. 근데 반대로 아까 말한 4-5년 차의 겜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반대로 10년 구력이 넘으신 분들이랑 하면은 처참하게 질 거예요 오히려 게임이 안 되게. 되게 아이러니하죠. 예.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반대로 한 막 10 년 15년 된 사람이랑 쳐도 안 밀리는데 이상하게 제가 오히려 저랑 비슷한 구력에 지는 사람은 10 년 15년 된 사람한테 그냥 깨져요. 되게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게 테니스예요. 이런 게 실제로 느낌에서도. 여러분들도 막상 이제 바로 성과가 안 나오시지만 뒤에서 나오실 분들 더 높은 더 능력 있는 사람과 붙어도 안 질 거란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나 왜 나랑 비슷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왜 지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겨야 될 상대는 비슷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더 월등히 나은 사람을 이기면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실제로. 예. 진짜 그래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테니스라는 운동이면서 인생이야 사실은. 근데 진짜 인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막상 현실은. 예. 내자임님 안녕하세요. 왕외님 위로가 되시나요? 주스님 감사합니다. 사실 안 그래도 요즘 퇴사까지 하고 퇴직금으로 제 꿈을 위해 투자하고 있어요. 계속할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은 이제 40 대가 진짜 실력이라고 했잖아요. 사주 보면은 이건 너무 쉽게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쉬워. 이 사람이 과연 20-30 대 뭐 10대 때는 뭐 그냥 뭐 학원 다니든 뭐고 그러잖아요. 20-30대 자기가 배우는데 투자를 했는가. 사주 보면 금방 알아요 이거는 어느 정도로 투자하는지. 근데 안 하신 분들은 잘된 분을 못 봤어요. 명확해. 이것도 아주 명확해요. 20-30 대에 내가 나한테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적 아니면 물질적 소비를 안 하신 분 나한테 투자하듯이 40 대 다 안 돼요. 예. 사주가 좋아도 마찬가지예요. 그 얘기는 사주가 좋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명확해 이것도. 사주가 아무리 좋고 무적이라도 이건 안 돼요. 예. 내가 아는 사람은 안 하고도 잘 된대. 그건 본인이 몰라서야. 본인이 몰라서라고요. 본인이 몰라서 그 사람은 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했든가 본인이 뭐 20년 동안 추적했어요 그 사람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알 때는
안 했는데 그전에 했겠죠. 20대 때 하든. 근데 이거는 왜냐면 그냥 완벽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 그냥 절대로 깨지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거는. 내가 20-30 대에 완전히 쏟아붓고 투자했는데 40대 때 안 됐다. 에이 그런 건 없다니까. 근데 내 사주가 너무 좋아. 무적이야. 근데 40대 안 됐다. 아니 잘 됐다. 그래도 대충 살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사주가 좋으니까 20-30 대는 꿀 빨면서 갈 수는 있어요. 근데 40 대는 안 돼요. 그거는. 예. 그건 안 돼. 예. 명확해요 이거는. 예. 좋습니다. 사주마다 다르겠지만 투자했다는 게 사주에 나올 정도면 최소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이야. 맞아요. 최소 5년 이상이에요. 최소 5년 이상. 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테니스도 지금 4-5 년을 쳤다고요. 예, 여러분. 예. 최소 5년 이상. 리리다님, 노력하는 사람들 대부분 남한테 노력하는 얘기 잘 안 해요. 맞아요. 안 해. 실제 안 해요. 마음부터는 안 돼요. 이거는 진짜 완전한 거야. 그전에 40 전에 아무리 사주가 좋아도 아무것도 안 하면 다 써요. 끝나 그냥. 예. 이거는. 맞아요. 리리다님. 왜냐면 노력하는 거 남한테 얘기하면 대부분 "왜 그러고 사냐."는 식으로 길을 찍는 얘기를 해서 그런 거. 그런 것도 있고 약간 경쟁 의식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예. 진짜로. "투자는 하고 싶은 것에 인생을 건다." 이런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돈 쓰라고요, 돈 쓰라고요, 배우는데. 영어 학원을 다니고 뭐 하고 영어 뭐 토익 시험도 보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진짜 사서 안 해 생각보다요. 정말 안 합니다. 회사원들 월급 받으면 정말 안 해요. 여러분들이 사는 거 상상 이상으로 안 해 생각보다. 예. 남에게 노력한다고 말하면 조롱하거나 "너가 그러려다." 말하시는 분들도 그러거나 아니면 "그거 돈도 안 되는데 왜 해?" 아니면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너 그거 해서 뭐 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거 다 그 사람들은 진짜 웃기는 얘기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망가지는데도 최소 5년 걸리나요? 뭐가 망가져요? 아니 그냥 40대 넘으면 안 된다니까. 다 망가진다니까. 뭐 5 년이 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40 대가 넘으면 대부분.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예전보다. 그냥 체감으로 크게 느껴요. 체감으로 다. 이건 그냥 진리예요, 진리. 그냥 사주가 어떻든 그냥 너무 명확해서 근데 40 대에 갑자기 잘 안 되는 아니 어떻게 사는지 뻔히 보여요 어차피. 어떻게 사는지 뻔히 보인다고요. 아 그래도 저는 뭘 했는데요. 에이 전혀 없어. 그래서 뭘 어떻게 투자했는데요. 그러면 말을 다 못 하세요 막상. 진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완전한 진리이자 배신하지 않는 얘기예요 진짜로. 예. 이게. 그래서 이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 명확한 통계로도요. 실제로 대기업 언제 퇴직하는 줄 아세요? 대기업? 대기업.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사주들이 대부분 좋아요. 대부분 좋지만 평균적으로 50 나이가 정확히 50 이면은 평균을 냈을 때 50에 잘려요. 예. 50에 잘린다고요, 대기업이. 사주가 대부분 다 좋다 그랬잖아요,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근데도 그 사주 좋으신 분들이 50 이면 잘려. 그분이 50에 잘리는 분들은 그럼 50세 때 딱 능력이 없어서 자르는 게 아니에요. 40대 때부터 본 거야, 회사에서도. 예. 본 거예요. 40대 때부터 보니까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러고 자르는 거예요, 이게. 무려 10 년을 참은 거예요, 회사는. 그래도 뭐 여태까지 해서 월급을 준 거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라고. 나는 일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회사가 원하는 거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게 아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개인적인 이 사람의 그 너의 능력이 있어야 돼. 너는 그럼 이 경쟁에서 뭐가 더 뛰어나 이 사람보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는 명확하잖아요. 이거 통계든 뭐든 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안 한다니까요, 투자를 본인한테. 예. 명확하게 안 해요. 돈을 안 써요, 생각보다. 오히려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일하고 월급 타박타박 들어오면요. 그냥 저냥 그냥 쓰면서 살아요, 대부분 실제로도 삶이. 사주가 좋아도 투자를 안 했다면 보통 자녀 키우느라 그런 건가요? 그 능력이 아까 아니에요. 자녀 키우느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주말에 평일날 회사 가면 주말엔 어디 놀러 다니고 하시고 이런 거예요. 그냥 회사 끝나도 놀고 그냥 즐긴 거죠 사실.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안 됐죠 옛날에는. 왜? 수명이 짧았잖아요. 어차피 수명이 짧고 우리나라 사람들 수명이 짧고 이러니까 문제가 안 됐다고요 여러분. 예. 문제가 안 됐어. 아 50쯤 은퇴해도 수명이 짧고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뭐 물가도 낮고 이러니까 벌어 놓은 거 가지고도 충분히 살았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애들 있으면 학비도 뭐 늦게까지 마련해야 되고 애들도 늦게 나왔고 예전에는 50 이면은 애들이 이미 대학을 졸업할 나이잖아요. 예전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대학을 졸업할 나이고 막 이러니까 괜찮았는데 지금은 50이 되셔도요 이제 중학생 막 이렇다고요. 중고등학생 많아야 고등학생 막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살 수 없어.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은 괜찮았는데 왜 나는 문제가 생겨? 아니 문제가 생기는 시대예요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공무원은 합격되면 평생 안 잘리고 오래 다녀서 압박 부담이 덜 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사셔도 되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좀 사주가 오히려 좋아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약간 좀 더 골치 아픈 부분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 없는 상황을 마주하는 게 두려워요. 그쵸. 이런 경우가 대체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되게 널리 퍼진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닐 정도로 너무 많아요. 사실은 솔직히. 예.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40-50대 분들은 느낄 거야. 40-50 지금 나이에 40-50대 분들 아직 왜냐면 20-30대 분들은 몰라. 안 왔잖아. 지금 제가 이 말하는 거를 20-30대 분들은 이해 정확히 못 해요. 안 와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맞아요 주스님. 그런데 능력을 올리려면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가 많이 필요하고 맞아요, 맞아요. 연애나 친목 모임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더군다나 대기업이면 이미 안정적인 직장에 있는 거는. 맞아요. 예 정확한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근데 나의 40대 50 대를 위해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AX 기술이 발전되면서 더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난감해요. 엄청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 지금은. 그게. 여러분들 지금 20-30대 분들은 더 심할 거예요. 지금 20-30대 분들이 40-50 대가 됐을 때는 더 심할 거라고요. 예. 그냥 꿀 빨면서 산 사람은 그냥 이제는 어디에도 필요가 없는 거야. 예 그게. 그래서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 정해진 미래야. 그냥 여러분들이 뭐 대운이 어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냥 정해진 미래야. 여러분들이 20-30대 때 놀고 있잖아요. 그냥 연애만 하고 그냥 여자 한 번 더 잡으려고 하고 뭐 어떻게 해 보려고 하고 그냥 정해진 미래라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사주가 어떻든 간에 그냥 정해진 미래야 이건요. 예. 그냥 관계가 없어요. 이거랑 똑같아요. 10대 때 공부 안 하면은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게 그냥 정해진 미래잖아요. 사주가 어떻든. 그건 정해진 미래예요 그냥. 예. 그래서 이거는 사주를 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이거 정해진 미래인데 이게? 그 얘기는 뭐냐 "그럼 사주가 좋은 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차쌤 사주가 좋은 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있지 당연히. 있죠. 그럼 사주가 좋은 게 뭐겠어요? 사주가 좋다는 뜻은 그 사주가 좋은 사람이 20-30대 때도 노력을 하면요. 정해져 있어. 40-50 대도 잘 될 거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완벽히 정해져 있는 얘기를 왜 안 하냐고요. 너무 쉽죠. 예. 그래서 사주가 좋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면 사주가 나쁘다라고 하는 경우는 안 할 확률이 높거나 사주가 너무 나쁘면 안 해요 사실은. 아예 무능해서 그것도 얘기가 그렇게 되고 이 얘기예요. 사주가 좋다는 거는 했다 그러면 무조건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라는 얘기야. 이게 사주가 좋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안 했는데도 좋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래도 대기업 입사해서 다닐 정도면 10대 20대 때 열심히 산 거잖아요. 그걸로 한 턱없이 부족한가요?
그것 때문에 20-30 대까지는 해 먹을 수 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근데 그다음에는 없어. 그다음엔요. 앵꼬 나요 그냥. 예. 이 얘기는 제 말이 여러분 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더 높은 사람이잖아요. 임원이나 사장이에요. 보여요. 여러분들이 임원이나 사장이잖아요. 대기업의 임원이나 사장이에요. 보여. '아 저 새끼 예 20-30대 때 개꿀 빨면서 가만히 있었구나.' 이거 보인다고요 어차피. 예. 보여 어차피. 예. 그래서 안 돼요. 예 그게. 그 본인만 모르는 거라고 사실은. 더 윗사람들은 알아요 무조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무조건 보여요 무조건.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어떠한 운으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그게. 그리고 어차피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사주 다 좋아요. 사주 다 좋기 때문에 대부분 좋기 때문에 이 경쟁을 또 해야 된다고요 어차피. 그러니까 거기서 한 사람들은 당연히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확한 그냥 과학 같은 진리에 가까운 얘기야 그냥. 가난하거나 환경 안 좋아 못하는 사람은 뭔가요? 아이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없어요. 그 얘기는 어렸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20-30대 때 부유하다고 하지 않아. 아무 관계 없어요. 나이 먹어서는 아무 관계 없어. 제가 얘기했잖아. 대기업을 다녀서 고연봉 받는 사람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아무 관계 없어요. 나이가 어른이 돼서 가난하거나 환경 탓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입니다. 예. 하지 마세요 그 얘기.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때도 엄청 가난했는데도 했어. 그거를 성인 20-30대 때 가난하거나 환경 탓하는 사람은 어 그냥 본인 사주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예. 그냥 완전한 이거는 사주를 각자의 사주를 떠난 그냥 완전한 진리 같은 얘기라고요. 예.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기업 팀장급 나이 때는 10대 때까지 열심히 공부한 거 아닐까요? 대학 가면 술 마시고 아니야, 아니야.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전혀. 대학 가서 뭐 술도 먼저 마시고 뭐 그래도 그거랑 다르다니까. 20-30대 때 진짜 물질적, 시간적인 거를 많이 투자했느냐는 무조건 티가 나게 돼 있다는 거야. 무조건 티가 나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게 지금 눈으로 안 보이는 지식을 얘기하니까 이런 것 같죠. 지금 막 아닌 것 같죠. 운동을 해 보라고요. 이거 안정환 선수에게 물어봐요. 이 정 진짜 타고난 얘가 있는데 연습을 안 한 얘가 있고 연습을 진짜 많이 한 타고나지 않은 얘가 하루에 드리블 연습을 10 시간씩 한 얘가 있으면 결국엔 누가 이기겠냐고 물어봐요. 이거 다 이거는 그냥 명확한 얘기라고요 이거는. 자꾸 여러분들이 뭔가 눈에 이런 나의 공부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양이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을 거다.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산이에요. 진짜 경기도 오산 같은 얘기예요. 40대 되면 엄청 티가 나요. 차이도 많이 나고요. 지식은 40대 되면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회사에서 거의 뭐 9 시간 10 시간씩 붙들면서 일하는 사람들 맨날 보고 하는 사람 티가 안 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예. 억만 퍼센트 티가 납니다. 예. 진짜. 모를 것 같죠? 감독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맨날 보는 선수가 훈련을 평소에 열심히 하는지 그거 안 쳐다보고 게임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예. 그게.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이나 임원들 다 안다는 뜻이 그 얘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게 티가 안 날 거라는 거 너무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김맨시크 님. 지방대 나왔지만 교양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저런 활동 열심히 했습니다. 학벌, 인맥, 동문사회 떠나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만큼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네요. 예 맞아요. 점수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자신을 위해 순수하게 열심히 살면 비참하지 않을 겁니다. 아이 비참이 뭐예요. 나이가 더 들수록 풍성해져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에요. 선생님 그럼 이미 결론난 40대 이후는 어떻게 남은 생을 살다 가나요? 더 잘 살고 싶으면은 이제 몰아쳐서 고통받으면서 하면서 뚫고 나가든가 아니면은 그냥 계속 내리막길 가는 삶을 살든가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냥 내리막길 가면서 살아요 무조건. 근데 열심히 노력하고 싶은 분야는 재능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전혀 아니에요. 도무지 적성에 안 맞아서 노력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도무지 적성에 안 맞아서 노력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분야?
아니 제가 말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라고요. 부분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꾸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예. 잘못 알고 계신 게 위험한 게 그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한 게 지금 당장 능력이 나와야 돼.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니까요. 제가 아까 초반에 테니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초반에 테니스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당장에 성과를 내가 이거는 아무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진짜로.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제가 저랑 비슷한 구력인 사람한테는 지는 게 많은데 저보다 월등히 높은 구력의 사람한테도 쉽게 안 져요. 근데 반대로 월등히 높은 구력인 사람 저를 이기는 사람은 저랑 비슷한 구력의 저를 이기는 사람은 월등히 높은 구력인 사람한테 정말 쉽게 져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은? 예. 이 얘기가.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얘기를. 예. 이렇다고요. 그럼 비슷한 사람이랑 해 가지고 이기는 맛으로 살 거예요 어차피. 어차피 근데 그거는 열매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비슷한 사람을 이기는 거는 여러분들 열매가 크지 않아요. 월등히 잘하는 사람을 한두 번 이기는 게 더 열매가 크다고요 나한테. 그리고 이겼을 때에 더 점프하는 게 크고요.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개념을 몰라요. 자꾸 비슷한 사람이랑 해서 이길 생각을 한다니까. 제일 답답한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 제일 답답한 얘기 그래서 나이 먹으면 당황하는 거야 나이 먹으면. 왜? 나이 먹으면 여러분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비슷한 사람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프로가 되잖아요. 아니 테니스 선수 중에 프로가 있는데 프로로 데뷔하면 이제 프로 1년 차라고 해요. 그쵸? 이 사람의 경쟁 상대는 프로 20년 차랑도 하는 거예요. 같은 1년 차끼리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같은 연차 같은 학년끼리 하자는 마인드는 학생 마인드예요, 학생 마인드. 그러니까 나는 대학교 1 학년이니까 1 학년들끼리 하겠다. 고등학교 2 학년이니까 고등학교 2 학년이랑 하겠다. 이거는 그 사람은 영원히 학생을 못 벗어나요. 이 생각을 갖는 순간 여러분은 학생 마인드라니까요. 아예. 잘 될 일이 없어요, 아예. 사회에 나와서. 이 학생 마인드로는. '아 나는 프로 1년 차지만 20년 차랑 붙어서 이기겠다.' 아니 있어요. 실제 운동선수 중에 많잖아요. 막 데뷔해서도 20년 차도 이기는 사람들이. 예. 지금 테니스에서 알카라즈라는 선수가 랭킹 1 인데 엄청 어려요. 거의 20 살도 안 돼서 1 위를 먹었어요. 예. 19 살인데 메이저 대회 우승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이게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마인드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사주를 떠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이거는 사주를 떠나서 여러분들은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얘기해 주거나 가르쳐 주는 경우가 없어서 그래요. 예. 이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어차피 정확히 중요한 거는 닥칠 일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40 대가 넘으면은 무조건 실력이라. 예. 이 얘기는 닥칠 일이에요, 닥칠 일. 이거는 여러분들 무조건 닥칠 일이야 이거는. 이거는 안 닥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고등학생이 되면은 이제 과목이 많아지고 어려워지잖아. 이거 닥칠 일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이거 안 오지 않아요. 이 미래는. 닥칠 일이야. 정해진 거예요. 대학을 간다 정해질 일이야 이거는. 예. 그다음에 어쨌든 20 살이 넘으면은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성인이 되는 이거 닥칠 일이라고요. 이거를 닥칠 일인데 '아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안 돼요, 안 돼요. 예 이거는. 무조건 닥칠 일이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얘기가 뭐냐면요. 각 사주마다 있어요. 이 얘기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을 거예요. 되게 깊은 얘기야. 이제 각 사주에 따라 얘기를 해 드리면 그 어떤 특정 사주는 좀 학생이 오래 가고 어떤 특정 사주들은 빨리 어른이 돼요. 그 차이가 뭐겠어요. 예. 그 차이가 이제 사주마다 있어요. 삶의 형태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사주는 그래도 노멀해서 뭐 제 나이에 대학을 가고 그다음에 졸업을 한 뒤에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취업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른이 되는 거를 어떻게 돼요? 스물스물하게 와요. 그쵸?
대학두가 그동안은 아직은 대학을 가서 약간의 학생 느낌이지만 책임감이 중고등학교 때보다 많이 강화된 학생이에요. 그쵸? 성인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어른이라고 말하진 않고 거기서부터 이제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그러다가 졸업을 하면 이제 뭐 인턴도 하고 회사 입사를 준비하면서 '아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찰을 겪기도 하면서 어른이 돼요. 그다음에 쪼끔 더 성숙하게 회사도 다니면서 직장 상사한테 욕도 진짜 쌍욕도 들어먹고 동료들과 친해 보이려고도 노력하고 어떤 팀도 짜 보고 열심히 내가 목표도 노력해 보면서 이제 어른이 돼 가요. 근데 어떤 특정 사주들은 대학을 안 가요. 아니면 대학도 대충 다니든가 자퇴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때요? 어른이 되는 방법이 스무스하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지 않아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 와요. 어떻게든 부모님이랑 같이 살거나 누구한테 좀 빌붙어 가지고 최대한 어른이 되는 거를 늦춰요. 그래서 나중에 30대 중반에 와요. 근데 영원히 어른이 안 될 수는 없어요. 무조건 30대 중반에는 두드러 맞아요. 와 이게. 예. 무조건 온다니까 그게. 이제 그때쯤 되면요. 삶이 지옥이야. 왜냐? 어른의 삶은 원래 지옥이에요. 생각보다. 예. 여러분들 대단한 삶을 어떻게 보면 살고 계신 거예요, 평범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어른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물스물 대학 정상적인 정상이라고 하긴 그렇고 노멀하신 분들은 대학 생활 때부터 이거를 쪼끔씩 감이 온다고요. 예. 고통도 나눠서 와요. 막 야 인턴하고 막 회사 생활하면서 막 울고 불고 막 이걸 다녀 마라 하면서 또 직장 상사가 어제 욕했던 사람이 오늘 잘해 주면서 '아 다시 한번 잘 다녀보자.' 막 이런 고찰도 겪으면 다 그러면서 겪으면서 이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든 우리는 맞춰 가지만 갑자기 그렇게 그게 안 오신 분들은 갑자기 그냥 30대 중반에 무조건 갑자기 빵 지옥이 온 것 같아. 예. 나는 꽃밭에 있다가 갑자기 지옥이 온 것 같다고요, 이 얘기가. 예. 갑자기. 근데 아니야.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원래 오는 건데 본인이 그냥 그동안 회피하고 있었던 거라고요, 아예. 예. 영원히 안 오고 싶어 한 거야, 늦추고. 안 오겠냐고요, 그게. 무조건 와요, 무조건. 여기서 이 얘기가 뭐냐? 사주에 이런 분들 사실 이혼율이 높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이혼율이 실제로 그러니까 사주를 보고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놀랍죠? 찻쌤은 도대체 사주에 뭘 보고 이혼율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하냐 이런 걸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실제로 그래서 직장 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신 분들 이혼을 안 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분들도. 이혼율이 더 낮은 건 사실이에요. 이런 게 여기서 갈리는 얘기라고요, 다. 그런 걸 보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주를 보고. 그게. 근데 이거는 무조건 하는 얘기지 어떻게 그럼 뭐 60 살까지 어른 안 될 거예요, 우리가? 60 살까지 안 될 거냐고, 어른이. 그럼 35도 엄청 늦은 거죠, 사실 이게. 그쵸? 그러니까 유독 괴롭다라고 느끼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아니라니까. 그거는 그냥 다 똑같아요. 어른은 어차피 힘들고 삶이 지옥인 건 똑같은데 그냥 본인의 체감 문제예요, 체감. 그동안 꿀을 빨았는데 지금 꿀을 못 빠니까 체감상 '너무 힘들고 내가 운이 나빠졌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아니라고요, 그냥 그 얘기는. 그냥 체감상일 뿐. 원래 우리는 다 힘들다는 얘기야. 원래 훨씬 전부터 힘들었어요, 대다수의 사람은. 예. 그게. 그러면 아이였을 때 힘든 사람들은 어떡하나. 안 힘들었어요, 아이였을 때도. 아이였을 때 힘들었던 사람은 본인이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른이 돼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 탓으로 힘든 얘기지 우리가 어른이어서 힘든 얘기는요 누구 탓도 아니고 그냥 어른이 된 거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은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거는. 어른이라는 삶 자체는 원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어른이 되니까 우리는 노동을 해야 되고 월급을 받아서 그걸로 저축도 해야 되고 뭣도 하고 이 삶이 힘들죠 여러분. 안 힘들어요? 회사 갔다 와서 내가 빨래해 밥해 안 힘드냐고요.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아이였을 때는 그건 안 하잖아요.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사주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어른을 하면은. 어른이 되면. 그거예요,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였을 때 힘든 거는 대체적으로 부모님 문제나 다른 거에 대한 얘기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사주 좋고 대기업 다니는 남자인데 특이하게 이혼이 보이는 건 그럼 왜 그래요? 음. 그것도 다양해요 그거는. 너무 다양합니다. 외도인 경우도 크고요. 실제로는 외도인 경우가 커요 그런 경우는. 뭔가 우파요. 그리고 퇴근하고 밥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른은 힘들다니까요 원래. 근데 생각해 봐요. 30대 중반까지 밖에 나가서 일도 안 해. 밥이나 빨래도 본인 밥 먹는 거 빨래도 제대로 안 했어. 그러고선 힘들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서도 힘들다 그러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삶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그 사람이 어른이에요? 그게? 상식적으로 이게? 그럼 내가 현재 나이가 있는데 밥하고 빨래도 안 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어른이냐고요. 그런데도 힘들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냥 아이인 거지. 아이인데 그냥 투정 부리는 거죠 그거는. 근데 이거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사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확히는. 어찌 됐든 아까 말했잖아요. 루트에서 내가 정상적인 대학 생활을 안 하고 취업을 안 하고 그 길을 안 걸어도 그러면 한 방에라도 나는 어른이 됐으면 과거를 잊어야 돼. '난 지금부터 어른이니까 질질 짜지 않겠다. 누구 탓도 안 하겠다.' 이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어차피 이거는 왜냐면 피할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닥친 얘기라니까 그냥 피할 수 없어 죽을 때까지. 예. 그럼 누가 계속 내 뒤치다꺼리 해 줘야 되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가 해 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비슷하다 영수증 새로 거서 같이 그때그때 꼬박꼬박 낼 것인가 밀린 거 한꺼번에 내는 것인가. 그쵸. 예. 아 지아님 라이브 처음인가요? 예.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팩트라고요 지금 현실에. 근데 제가 이제 뭐 관찰을 하거나 많은 분들을 이제 20-30대 분들도 상담하고 다양하게 하면요. 이거에 대한 관념에 이해가 없어. 예. 이해가 관념이 없어. 그냥 갑자기 독립을 했는데 왜 힘들까? 당연히 힘들지 독립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왜 답답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힘들지. 그럼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가? 당연히 힘들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월급 받고 밥하고 빨래하고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우는 게 자기가 싼 똥 자기가 치우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어른이냐고요. 그냥 애기지. 기저귀 갈아주는 엄마 아빠가 있어야죠 그거는. 예. 그 여태까지 누가 기저귀 갈아줬다는 뜻이잖아요 자기가 싼 똥. 예. 분유 먹여 주고 누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른이 돼서도 그 얘기가. 근데 그게 그러면 지금 힘든 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안 힘들고 여태까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누가 분유 먹여 주고 기저귀 갈았다는 게 정상이에요? 어떤 게 정상이야 그게? 지금 힘든 게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예. 그러니까 뭔가 정상과 비정상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정상과 비정상은. 어찌 됐든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는 얘기죠 그거는. 근데 이 근데 힘들어요. 계속 저는 나이가 50이 될 때까지도 누가 기저귀 갈아 주고 똥 싼 거 치워 주고 분유도 먹여 주고 이런 인생이 어딨냐고요. 그럼 그거는 좋은 삶이냐고요 상식적으로. 예.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삶이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내가 우울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야지 삶이 좋아요. 예. 피할 수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두려워한다라는 거나 뭔가 이상한 거를 잘 구분 못 하시면 안 돼요 삶은. 예. 삶은 이걸 구분 못하면 안 된다고요. 예. 그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거는 되게 이게 잘못되신 분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실제로. 예. 실제. 그러니까 제가 관찰했을 때 우울증이 왜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울증이 왜 오는 것 같아요? 삶의 우울증. 정상 비정상을 구분 못해서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게. 예. 정상 비정상을 구분하는 게 망가진 거예요. 왜 망가졌겠어요? 맨날 뭐 SNS나 이상한 거 보거나 뭐 세상의 현실을 모르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우울증이 오죠. 그거를. 우울증이 오는 게. 그러니까 '아 나는 힘들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남들은 다 부자로 살고 있네.' 막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나는 왜 그런 운이 없을까? 한 번에 막 로또 되는 운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우울증이 오죠. 근데 대다수가 뭐예요? 그냥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식으로 산다고 아니면 다 잘못된 거를 살고 있는데 그게. 현실이 아닌데 그거 보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죠. 예. 진짜. 그래서 우울증 오는 거예요. 진짜로 우울증 있으신 분들은 저기 진짜 산동네 가서 연탄 배달하시고 막 이래 봐야 우울증이 오나. 안 온다니까요. 진짜로. 예. 가격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거지 없다고요. 예. 진짜로 그래요. 저쪽 산동네나 어디 봉사 다녀 봐요. 봉사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저 우울증 있는 사람 본 적 없습니다. 진짜로. 예. 어디 봉사 다니면 진짜 우울증 안 오고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진짜 듣기 안 좋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이 아닌 게 우리나라 참 부자 많다는 얘기예요. 예. 그 말이 저는 사실 그 좋아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만 봐서 그래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야. 예.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파트 많은 것 같죠? 많죠. 아파트 정말 많아요. 빌라는 더 많아요. 예. 경기도 쪽 가 봐요. 오래된 빌라? '야 저런 곳도 빌라가 있네.' 이런 데들 정말 많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 뭐 그럼 자산이 몇십억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겠어요? 그게? 그러니깐 본인이 보는 시야가 그래서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저는 부자가 정말 많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의 생각이 틀린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 많이 없어요. 예. 그게. 진짜 그것만 보려고 해서 그러거나 그런 거예요. 진짜 이상주의를 깨야 돼요, 이상주의. 이상주의가 있는 사주들이 많아요. 이상주의적 일주들. 무자일주도 그렇고 많아. 예. 대부분 우울증이 있어요, 원래. 무자일주들이. 제가 원래 일주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예,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단식 판단하실까 봐. 근데 우울증이 많은 일주들이 있고 그런 형태들이 있다고 사주에서도. 그런 사주들은 대체로 이상주의자들이 많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형태예요, 대체로. 예. 그런 사주들이. 근데 저는 무조건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세상이 정말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조건 양이 있으면 음이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음을 다 없애자라고 하면 양도 사라져요, 원래. 이게. 음을 없애면 안 된다고요, 이게. 양을 이거는 음양의 조화라는 게 그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얘기는 부자들이 '아 저 가난한 사람들을 멀리하자. 없애자. 우리 주변에서 사라지게 하자.' 제일 한심한 거야. 그 사람은 몰락할 거예요, 그게.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쪽으로 이상적인 부분을 보아야 자극이 돼서 그런 쪽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적인 부분을 본다고 해서 노력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관찰의 사주에서는 실제로 사람의 심리가 그게 작용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그렇게 안 돼. 무기력해지거나 꽁을 노리게 되게 돼 있어요. 보통 이상주의자가 되면은. 노력으로 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깊어지는 거예요. 예. 그게. 근데 결국에는 빛이 너무 강하면 어둠도 사라지잖아요.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면은 결국은 빛도 사라져요.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보면서 쉽게 돈 벌었다고 욕하지 않나요? 아니요. 전혀, 전혀. 예. 그렇지 않아요. 요새 누가 그렇게 생각해요.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고 가난하시다고 바보가 아니에요, 전혀. 예. 꼭.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죠? 안 그래요 막상. 예. 무조건 같이 존재해야 돼요 양과 음은.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어 관찰을 하면은 진짜로 사주를 보거나 관찰하면 여러분 의외로 그 40대 이후에 배신하는 건 없어요, 자신의 노력이. 어렸을 때는 나와 신기해요. 어렸을 때 20-30 대에는 노력이 배신하는 느낌이 나오기도 해요, 진짜로. 예. 근데 그게 40 대에는 안 나와요. 40 대, 50 대, 60대 안 나와요, 나이가 많으면. 근데 어렸을 때는 유독 나와요. 뭔가 그러면서 '어 나 왜 운이 없지?' 이렇게 느끼시지만 40 대는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 진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20-30 대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사슴 말이면 안 그래요. 왜? 결국은 습관이에요, 습관. 20-30대 때 습관을 가진 사람이 40 대에도 하지 에이 절대, 절대. 예. 20-30 대에 습관이 없는데 40 대에 습관을 만들어서 '잘하겠다.' 이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솔직히. 왜 어렸을 땐 그럴까요? 어 약간 직접적 표현하면은 약간 야물딱지지 못해서 그래요. 약간 좀 더 미성숙해요. 예. 약간 좀 미성숙한 부분이 그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더 감정에 따라가고요. 내 실력보다 못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확실히 좀 더 차분해지고 내 원래 실력을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배신하지 않아요. 진짜. 그쵸. 제이 님 제가 약간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 노력하는 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노력이 보답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예. 진짜. 지아님 모든 전공법 예. 해피니스 요령이 없는 거 맞아요. 요령이 없는 거예요 약간. 예. 그러면서 요령도 터득하면서 40 대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 연예인들 보시면 다 예쁘고 잘생겼어. 그쵸? 다 예쁘고 잘생겼어요. 능력도 있어 보이죠. 그쵸? 뭔가. 뭐 춤을 잘 추든 뭘 하든. 근데 만약에 돈이 뜨질 못했어요. 아니면 뭐 뜨긴 했는데 돈을 못 벌었어. 그 사람들 다 뭐예요? 40 넘으면. 쿠팡 알바예요. 예. 쿠팡 알바밖에 할 게 없어. 그냥 단순 육체 노동밖에 할 게 없어요. 예.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게. 요즘 티톡 라이브. 그것도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하지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예인의 숫자는 상상 이상으로 많아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연예인들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요. 예. 그래서 그래도 결국은 아무리 그렇게 타고난 외모, 능력 그냥 실력은 아니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래도 40 대에서는 뭐 '아무런 그런 게 없구나.'를 가 있잖아요 막상. 그래서 40 대에서는 그렇게 대충 때우고 이게 안 돼요 막상.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 40 대도 결국은 40 대도 대충 살겠다 이러면 이제 뭐 답이 없죠.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그냥. 사주가 좋아도 답이 없다니까요. 40 대도 대충 살겠다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냥. 예. 솔직히. 사주가 좋든 말든 답이 없어. 예. 미래가 없어 그냥 그건요. 지아님. 뭔가 저는 학창 시절부터 간절히 원했던 게 한 번에 이루어지기보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을 때 두 번째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진심을 다했을 때 전공법의 힘을 내심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습관이라고 봐요. 예. 임주환 이번에 쿠팡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도 돈이 없어요, 남자 배우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빨리 하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근데 대다수가 잘 안 하죠. 예. 결혼을 한다는 거는 빨리 어른이 어느 정도 돼야지 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명확해요, 여러분들. 진짜
대충 사신 분들은 40 대를 좀 두려워하셔야 되기도 해요 사실. 네 열심히 20-30 대를 잘 보내신 분들은 40 대를 기대하세요. 네. 그쵸. T님. 정성일 씨도 "떠도 쿠팡 알바 뛰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생각보다 40 대잖아요. 그 정성일 씨 외모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어. 예. 생각보다 40 대의 삶은 더.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노력했으면 40 대를 더 즐겁게 기대하시고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진짜 좀 지금이라도 하시든가 정작 40 대에도 '난 지금 40 대인데 뭘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정말 뻔히 그냥 보이는 미래를 생각하시고 50 대 60 대든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라는 벌레임." 예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맞아요. 그러니깐 이건 그냥 정해진 얘기다 여러분들의 생각 이상으로. 그만큼 그냥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기본으로 어른이 되면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주가 좋든 나쁘든. 예. 그게. 그거는 명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예. 여러분들 재벌들 빌 게이츠든 누구든 그래도 시간 나면 잔디 깎고 다 해요, 그런 사람들도. 물론 대부분의 그래도 바쁠 때는 사람을 쓰겠지만 할 거 한다고요. 뭐 아침에 자녀를 위해서도 뭐 아침밥도 차려 주고 토스트도 구워 주고 할 거예요, 빌 게이츠. 근데 꼭 뭐 돈도 뭐 그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이 '아 돈 많이 벌면은 다 그냥 사람 부리고 이러는 줄 안다니까.' 그게. 안 그래요 막상. 그거는 삶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랑 돈이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돈이 많아도 부모로서 해야 하는 것 이것들은 그대로 하게 돼 있다고요 원래. 그게. 근데 자꾸 뭔가 환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너무 피할 수 없는 얘기들을 단순 미루고 싶거나 이러진 마세요. 그리고 그거를 불운이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그럼 뭐 다 어른들은 다 불운이에요? 아니 저도 불운이고 다 불운이다 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예. 여기 다 뒤져야 돼 다 세상 사람들. 다 자기가 밥 먹고 빨래하는 것도 힘들다라고 하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고 그럼 다 죽어야지 다 불운이고 지옥인데. 다 사늘고 있는데. 예 사실. 차생 근데 대충은 아닌데 적당히 살려고 한다. 이런 삶은 어떤가요? 뭔가 열심히 해 매몰되지 않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깨닫게 되었거든. 무조건 좋을 일은 없어요. 내리막길을 가거나 이러지 뭐 그전에 잘해 놨더라도 서서히 내리막길 가는 거지 상승은 없다고 보세요 그거는 그냥. 예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다니까요. 그거는 이거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혼자 살아. 혼자라는 느낌이 집에 혼자 사는 게 아니고요. 어 약간 인구 밀도랑 비슷해요. 인구 밀도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인구 밀도적으로 내가 여기에 서 있는데 누군가를 한 명을 그냥 공간상으로 보려면 300 미터가 있어야 돼. 300 미터 이격이 돼 있어요. 야 인구 밀도의 개념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인간이 듬성듬성듬성. 이러면은 운의 개념이 내 사주만 가지고 말하는 오로지 내 대운이든 내 사주만 가지고 말하는 운의 개념이 더 정확하게 느껴지거나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인구 밀도가 높아. 회사를 가도 불과 내 옆자리 1 미터 안에 1 명, 2 명, 3 명이 있고 막 이런 식의 인구 밀도잖아요, 사람들이. 이럴 때는 모여져 있을 때 그런 경쟁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들어간다고요, 비겁적 개념이. 이러면은 운이 그냥 내 사주의 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그러면 경쟁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물건을 사도 똑같은 물건에 어떤 물건은 15,000원에 팔고 어떤 물건은 30,000원에 팔면 15,000원 물건을 안 사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물건을 사는데 완전 동일한 물건인데 더 비싼 걸 사요? 바보도 아닌 게. 바보도 아닌데 우리는. 그럼 생각을 해 봐요. 여기 고용주의 입장에서 나랑 얘가 똑같은 물건인데 아니면 내가 더 후진 물건인데 나를 비싸게 사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예. 이게 40대 되면은 명확히 구분이 돼서 그렇게가 안 된다고요 그게. 예.
바보가 아니야. 우리 세상은 생각보다. 근데도 거기다가 이제 속이겠다? 그러면은 사기를 치거나 속이겠다는 뜻인데, 에이, 그거는 20, 30대 때나 됐다니까. 왜? 20, 30대는 학력이 그래도 조금씩 다르고, 뭐가 조금씩 다르고, 뭔가, 그래, 쟤는 아직 능력이 다 안 나왔겠지. 좀 더 기다려줄까? 이런 게 있는데요. 40대 때는 안 기다려줘요. 그냥 이미 뚜껑 열렸고, 너는 여기서 보여줘야 돼. 너는 끝났어. 근데 끝이야? 너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요, 이제 사회가.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제가 실력이 얘기가 된다는 얘기가 40대라니까. 이거는 어떠한 운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예. 그게. 어떠한 걸로도 안 돼. 아까 말한 물건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똑같은 사장이 달라. 사장님이 달라요. 여기서는 3만 원에 팔고 여기는 만 원에 팔아. 근데 이 3만 원에 파는 사람 사장의 운이 더 좋아. 아이, 그거랑 관계없다니까요. 만 원에 팔면은 만 원짜리가 많이 팔리죠. 그게 당연히. 그게 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예. 그럼 사주에서 60이 돼서도 일한다, 육아와 일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상승한 사주로 보시.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아니죠. 예. 어찌 됐든 중요한 지점이 40대예요. 40대. 60대는 아니에요. 중요한 지점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지점은 사실 40대예요. 그래서 4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40대, 50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지점이라는 얘기는. 이게 근데 나이에 따른 어느 정도의 공식은 일부는 있어요. 완전히 이거를 깨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예. 그게. 이게 재밌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러분들 좀 더 재미나게 이해를 해 드리겠네요. 똑같은 생년월일시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A랑 B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생년월일시가 똑같아요. 남자인데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완전 동일해요, 실제로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20살이 넘어서 군대를 가잖아요. 근데 군대를 현역으로 안 가고 공익으로 갔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군대를 가는데 해병대로 갔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럼 사주가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똑같아도 그럴 수 있어요. 똑같아도 그럴 수 있어요. 왜? 해병대라는 특수성이 있어요, 원래 사주에서는, 여러분. 왜요? 해병대를 가는 사람은 실제로 삶이 힘들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해병대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은 생각보다 삶이 편한 사람들이에요. 예. 삶이 편한 사람들. 왜? 편하니까 해병대를 가요. 내가 어렸을 때 너무 편하고 집안도 화목해서 해병대를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착각이야. 해병대를 가는 사람이 집도 가난하고 쎄 빠지게 고생하고 가난한 사람은 힘든 군대를 안 가요, 대체로. 진짜. 그렇잖아. 이찬혁, 현빈 막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간 사람 이정, 뭐 김은국 뜬금없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되게 가난하고 막 힘들고 막 이런 사람이 안 가. 왜? 현실도 그지 같은데 해병대 가고 싶겠냐고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간다니까, 진짜. 그래서 이게 또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뇌피셜로 가동해서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 진짜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니까. 근데 진짜 아니야. 해병대를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오히려 곱상하게 생기고요. 좀 인생이 아주 힘들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이 가요, 의외로. 간혹 있죠. 간혹 있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간혹 있지. 근데 비율상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요, 육군에 많아요, 진짜. 육군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육군에 그냥 끌려간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예. 일반 부대에 많습니다. 아무튼 이래요. 그래서 동일한 사주인데도요, 공익이냐 아니면 아예 해병대냐로 이렇게 갈려요. 그쵸? 샤이니, 민호 이런 애들이 간다니까, 해병대를. 예.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요. 그럼 생각을 해 봐요. 예.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어요, 인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냐고요. 아니, 그러면 이 아까 그냥 공익 나온 사람은요, 여러 가지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정리하는 습관, 시간 약속 칼같이 지키고 뭔가 의지력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똑같은 사주인데도 해병대 나온 사람보다는 떨어져요. 무조건. 그죠? 정석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무조건 떨어진다고요, 이 습관이. 여러분들 해병대 나와 봐요. 2년 동안 그러고 살면요,
몸에 배요 무조건 해병대 정도는. 예. 칼각 세우고 집 정리 깨끗이 하고요. 뭐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몸에 배요. 예. 내가 사주에 타고나고 뭐 쌍지랄을 해도 안 돼. 그냥 몸에 배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해병대 정도면. 예. 그게 2년 동안. 그럼 사주가 좋다는 전제하에 어떤 사람이 잘 나가겠나요? 예. 무조건 해병대 나온 사람이 잘 돼요. 예. 사주가 똑같은 사주에 그 사주가 좋다는 전제하에는 해병대를 나온 사람은 잘 된다고요. 그게. 그게 그냥 명확해요. 예. 대체로. 그럼 일단 사서 고생 루트 선택해야 하나요? 크크. 여러분 제가 그래도 솔직히 해병대 가란 말 쉽게 못 하겠어. 여러분한테 해병대 가란 얘기는 쉽게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래도. 왜냐? 저도 안 갈 것 같거든요. 저도 솔직히 해병대는 좀 그래 저도. 예. 솔직히. 저도 좀 그렇습니다. 예. 저는 해병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저도 무지하게 힘들었어요.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어른으로서의 삶이든 뭐든 뭐 어떤 위기가 있어도 군대 때보다 힘들 수는 없어요. 예. 제가 군 생활했던 삶보다 힘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른으로서의 삶이 뭐 '생각보다 보낼 만하다.' 이렇게 느끼긴 해요. 예. 진짜로. 전 지금부터 제가 쿠팡 알바를 1년 365 일에 300 일을 해도 군대보다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군 생활보다. 쿠팡 상하차를 300 일을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로이킴도 해병대. 그러니까 알겠죠? 그 느낌이 해병대라는 느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냥 단순 상상에서 하는 거랑은 달라요, 실제. 사주에서 얘기는. 그럼 여자는 어떻게 하면 해병대처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생해야죠. 예, 고생해야죠.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고생할 수 있는 거. 여성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어? 유학? 알바 20시간 해 보기. 뭐 그것도 좋죠. 뭐 알바 20시간 해 보기도 좋고 유학도 그 놀다 오는 거 말고 공부 쎄 빠지게 하는 것도 해 봐도 좋고 취업 준비하느라 진짜 막 죽을 똥 쌀 똥 고생해 보는 것도 좋고 다 포함돼요, 여러분들. 물류센터 상하차도 좋고 다 좋아요. 예. 결혼해서 편하게 살자고 하면은 안 되고 돈 벌기 돈 버는데 쎄 빠지게 고생해도 좋고 맞아요. 결국은 고생을 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른이면. 예. 고생을 해 봐야 근데 놀라울 만한 거는 진짜 이것도 못 사는 사람들이나 사주 안 좋은 사람들은 진짜 또 잘못 알고 있는 또 뇌피셜 이상주의자. 예. 부자의 집이 화목하고 잘 살고 부자인 애들은 20 살이 넘어서도 꿀만 빨 것 같다. 안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20 살이 넘고 자기가 돈 벌고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 애들 많아요, 그래도. 많아. 예, 솔직히. 진짜 쥐뿔도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저는 다 봐 예. 오히려 애매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 진짜 나도 집만 잘 살았으면 20대 때 꿀 빨면서 살 수 있겠지.' 제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이 더 꿀 빨고 있어요, 실제 부잣집 애들보다. 예. 부잣집 애들 편하게 안 살고 있다니까 진짜로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신세계 집 딸도 저렇게 하는데 저렇게 공부하고 저렇게 가수에 데뷔하고 춤추려고 노력하고 저러고 살고 있는데 뭐 진짜 뭣도 아닌데 '편하게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실제 그쵸. 지금 미국 제이디 벤스 부통령도 원래 미국 최하층 힐빌리 출신 마약 중독자 부모 밑에서 불우하게 컸는데 인생이 역전된 계기가 미 해병대 들어간 거. 그쵸. 예. 거기서 모든 걸 다 배웠다고 회고함. 기본적인 적금 드는 법, 바느질부터 집에서 배우지 못한 모든 걸 배우면서 인생 예. 진짜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군 생활했을 때 여러분들 진짜 진짜로 영하 거의 30 도예요. 예. 체감 기온이 아니고 진짜 온도계 온도가요. 영하 30 도인데
비무장지대니까. 완전 비무장지대입니다. 그 안에. 산꼭 산에. 밤에 근무 나가야 된다고 깨워가요. 예. 철원보다 더 비무장지대 아닙니다. 일어나야 돼. 예. 근무 나가야 됩니다. GP라고 예, 근무도 1시간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밤에 길면은 16시간까지 씁니다. 예. 이거를 2년 내내. 예. 그거를 해 봐. 밤 새벽에 일어나서 해 보세요. 이 얼마나 지금 현실은 얼마나 따뜻한지. 예. 정말 예. 세상에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이런 게. 차쌤 저는 애를 낳으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다 성인이 되면 1년 정도는 최저시급 알바로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일까요? 어. 근데 중요한 건 부모가 하란다고 자녀가 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란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진짜로. 그래서 이게 제이 님이 그 마음을 먹는다고 아이가 진짜로 따를지 안 따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정말 눈뜨기 싫겠다. 그럼요. 아니 진짜 '꿈인가?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수도 없이 하죠. 예. 돈을 완전 끊으려고요. 막상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예 또 현실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 보는 거는 삶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어른에서 고생을 하는 거는.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막상 그걸 즐길 때는 또 재밌어요, 고생이 생각보다. 우리가 고생을 하기 전이 더 두렵고요. 고생을 할 때는 생각보다 두렵지 않아요. 막상 그 하는 순간은 여러분들 하기 전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여러분들의 사주가 좋든 나쁘든 좀 이런 생각만 바꿔도 얼마든지 삶이 개선이 돼요, 진짜. 그래서 저는 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아 똑같은 사주도 다르게 산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여기서 나는 어떤 거를 더 추가해야 될까? 어떤 고생을 더 추가하면 똑같은 사주들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해 봐야 돼요. 다이어트도 하나의 고생일까요? 아니요. 다이어트는 고생이 그 정도는 네. 다이어트가 자동으로 돼야 고생이죠. 정확히 말하면. 다이어트 자체가 고생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고생하고 살잖아요. 다이어트가 됩니다. 이게. 근데 내가 난 고생을 했는데도 살이 쪄." 고생 아닌 거죠. 예. 여러분 고생이 아니죠. 그러면 진짜 고생해 봐요. 살이 찌는 게 말이 돼요, 솔직히. 예. 고생을 해 봐요. 다 살이 찌나. 예 그것도 진짜 고생했는데 살쪘다 하시는 분들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건 그게 진짜 마음고생이지 쓸데없는 마음고생한 거죠. 근데 고생에서는 육체적 고생이 들어가지 않는 건 고생이 아니에요, 정확히. 마음고생이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아이 진짜 육체 고생을 해 봐. 그 마음고생이 낫다고 느낄 거예요. 진짜로. 육체적 고생을 해 봐요. 마음고생이 낫다고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쵸. 실온지 쿠팡 물류센터 2달 정도 나갔을 때 그렇게 안 빠지던 살이 10 킬로나 빠지면 그러니까요. 맞아요. 정확해. 예. 진짜. 정확해. 이거는 진짜로 어느 한쪽을 경험하지 않아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아 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서 이게 힘들다." 해 보라니까요. 그 반대쪽을 해 보세요. 그거를 정하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반대쪽을 경험하시면 그 말을 취소하실 겁니다, 무조건. 몇 년의 다이어트 실패와 2달 만에 성공. 진짜 그래요. 예. 저도 목표가 10 킬로였는데 물류센터 나가야 하나? 나가면 빠지시죠, 진짜로. 근데 중요한 건 어 육체가 퍼지든 마음이 꺾이든 그거는 주의해야죠. 일한다고 힘들어서 많이 먹어서 10 킬로그램 찐 건가요? 그쵸. 그것도 있죠. 사실은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살이 안 빠지신다는 분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일을 하시는데 살이 안 빠진다. 일하는 시간이 적어서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일하는 시간 그냥 중노동이든
약간 중정도 강도, 완전 저강도 말고 중정도 강도라도요, 일하는 시간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무조건 빠져요. 얼마나요? 20 시간 일해 보세요. 살이 찔 수가 없습니다. 예. 20 시간 일하는데 살이 어떻게 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안 쪄요, 20 시간 일하면.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잘못 알고, 저 일 많이 했는데도 찌던데요? 그냥 8 시간 일하신 거예요, 8 시간. 예. 8 시간, 9 시간 일하신 거예요. 근데 20 시간 일해 보라니까요. 안 찌 아이 아무리 먹어도 안 찌기는커녕 쭉쭉 빠진다니까요, 20 시간 일하면. 그것도 그러니까 다 경험을 안 해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저는 어떤데요, 저는 어떤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험을 다 안 해 보고 하시는 얘기예요. 반대편의 경험을. 그게. 맞아요. 어설픈 고생은 살이 찌고 찐 고생은 빠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저 아는 분 회사 때려치고 물류센터 알바 가셔서 발톱 2개 빠지시고 조용히 직장 생활 잘하고 계시는, 예 그니까요. 예 진짜 그래요. 예. 10kg 쪄서 몸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 밥 먹을 시간도 없어야, 맞아요. 정확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없어야 돼요. 아니면 밥 먹는 것도 진짜 막 주먹밥 같은 거 진짜 뭐 2-3분 안에 먹고 이래 봐요. 절대 안 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이 찐다는 것도요, 일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일 안 하고 좀 어느 정도 편하게 있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거는. 그게 다. 좋은 걸까요? 어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는 열심히 사는 거는 좋다고 봐요. 예. 남는 게 없는 거보단 낫죠, 사실은. 남는 게 없는 거보다는. 예. 어차피 여러분 시간은 흘러요. 가만히 내가 있어서 5 시간을 까먹든 6 시간을 까먹든 너무 의미 없거나 비생산적인 거를 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작은 거라도 있는 거를 한다는 거는 진짜 의미 자체가 있죠, 그거 자체가. 좋죠, 그거 자체가. 어차피 시간은 흐르는 게 똑같은데. 예. 살이 찌는 필요 이상 행복, 그럼요. 예. 진짜 그것도 그냥 정확한 진리예요, 진리. 시로님, 맨날 신청하고 나갔을 때 물량 빨리 빼고 성실히 하다 보면 고정을 뽑아주죠. 저도 그래서 아직 안 해 봤는데, 저도 쿠팡 알바를 한번 경험해 볼까도 생각 중이긴 합니다. 예. 저도 아무래도 어 좀 운명이라든가 뭐 사주 연구도 해 보려면 저도 이런 경험을 해 보기 위해서 좀 해 볼까 생각 중이기도 해요. 근데 안 했던 게, 사실은 일이 힘들까 봐 안 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쿠팡 알바를 제가 수면 때문에 만약 하게 되면은 밤 새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새 좀 일찍 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면 리듬이 망가질까 봐 안 하는 거지, 저는 별로 막 고생하고 힘든 거에 막 '엄청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좀 그렇긴 해요. 그냥 수면 리듬에 제가 원래 약간 수면 장애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걱정 때문이에요, 사실은. 구독자분 만나신 건 뭐 만나면 좋죠. 예. 근데 진짜 사람들 너무 화가 많아요. 그러겠죠, 힘드시니까. 예. 쿠팡 힘들어 재밌나요? 진짜 그것 때문이에요. 전 수면 리듬 문제 때문에. 하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뭐 '어떤 유형들의 사주들이 일하거나 어떤 느낌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어 저는 강력 추천해요, 실제로. 그리고 뭐 좀 능력적으로, 만약에 아까 말한 40 대에 능력을 우리가 20-30 대에 못 쌓잖아요. 뭔가 열심히 살지 않았다, 능력을 올리는 데 진짜 투자라든가 배우는 데 막 이런 거 시간 투자든 뭐 하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엔 40 대에 할 거는요, 육체 노동밖에 없어요, 진짜로. 사주가 좋더라도예요, 이거는. 사주가 좋더라도 할 게 육체 노동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정해진 미래예요, 정해진 미래 그냥. 되게 암울하죠, 여러분들 생각보다 삶은.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어른의 삶은 생각보다 편하지 않아요.
아 맞아요. 아이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시로님. 저는 쿠팡 나갈 때 진짜 '내 인생은 이제 망했구나.'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시는 거 보고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아이 저는 절대